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박봉규 하는 시간인데 박주호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제 방송을 참여를 못하게 돼서 이번 주는 박봉규 대신 신인규 변호사 늘 오시는 분이시고요. 김진애 의원님. 아니 저는 오늘 김진 에너지. 박정호 대신이 아니라 최준봉 대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같은 친자 돌림 아니야. 원래 최준봉이가 여기 앉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원래. 네, 최준봉 맞습니다. 대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오늘 대신 두 사람을 오셨습니다. 네. 대신 두 오셨습니다. 몫을 하시는. 김진 에너지. 신인규 변호사는 이발하셨습니까? 이발을 했고요. 예. 파마했는데 이번에 좀 잘 나와가지고 파마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의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의원님? 스타일 괜찮나요? 파마. 어떻게? 파마. 노 코멘트. 내가 외평을 너무 잘한다는 아. 평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아. 늘 잘하시죠. 한덕수 대행도 노코멘트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도 노코멘트. 노코멘트는 대상은 다르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좋게.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여기 예. 오니까 예. 정말 처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오마이TV 처음 출연했을 아, 때가 여기였었나요? 여기서 제가 최진봉 교수님하고 네, 저랑 단둘이 했었죠. 맞아요. 여기서 인터뷰를 했던 게 처음 제가 오마이TV 나왔던 날인데 맞아요. 갑자기 오늘 그 기억이 여기서 떠오르면서 했었군요, 그때. 네, 봉라인의 위대함을 제가 또 그렇죠. 한번 느끼고 제가 있습니다. 봉해 지금의 시대, 신인규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발굴, 네, 발굴했죠. 봉해 시대.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늘 감사하고. 늘 불평불만 하지 감사원금을 내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감사금 얘기하지 갑자기 전성배라는 사람 있잖아요. 건진법사 네, 네. 기도비를 막 받아 먹더라고. 1억, 나는 한 번도 3억. 아니 이제 기도를 어. 여러 번 신인규한테도 자주 기도해주고 기도 해주시죠. 많이 하거든요. 네. 한 번도 기도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 뭡니까 이게 기도비라는 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몰라요. 기도비 목으로 받았다는데 그거 기도비를 안 신기하네. 받으니까 기도빨이 안 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챗GPT도 내세요. 유료랑 이제부터 무료가 좀 유- 다르죠. 신인규 유료 변호사 무료와 내세요. 유료 버전이 하잖아요. 좀 달라. 내용이 달라. 축복 그 기도는 축복만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주문을 딱 해주는 거야. 야.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어처구니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러네. 아니 그 김진애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전성배 씨가 통일교 본부장 만나가지고 네. 뭐 목걸이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그거 받았다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 그러네. 잃어버렸다고 아 김건희 얘기하더라고요. 여사한테는 절대로 안 줬어. 근데 근데 잃어버렸 김건희 여사가 그때 했던 게 그게 라펠 그게 6천만 그런 원짜리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빌려서 그때 갔다 그랬잖아요. 빌려서 본인은. 갔다 그랬는데 예. 아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예. 지금 건진이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까지 했었잖아. 근데 왜 진작 압수수색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왜 이제 휴대-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난 정말 그 짜증나지 포렌식을 않아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포렌식을 해서 나온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 포렌식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터트리는 거죠. 이제 네. 화면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캐비닛이 이제 열리는 터트리는 거죠. 캐비넷이 거지. 열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처음부터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살금살금 하는데 하여튼 검찰이 묻은 친구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것도 예. 굉장히 저는 선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다. 모든 게 이게 음. 아니 지금 홍준표 건도 예. 아니 홍준표 건도 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음. 왜 그동안은 오세훈 건 쫙 나오다가 예. 오세훈 건 쫙 나와서 결국은 한덕수로 해가지고 오세훈 싹 드랍이 딱 됐죠. 드롭되고 나니까 이제 홍준표가 올라가니까 홍준표 거 쫙 나오잖아요. 네. 나는 이거는 기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 가지고 기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명태균 씨 입장을 이렇게 보면 예.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정말 검찰의 칼이 무디다 못해 예. 정말 이렇게 부러지다시피 그러니까 정말 칼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 이거 정말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이게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안이고 예. 또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금전들이 지금 오고 간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거의 대형 부패 스캔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정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정말 바라옵건데 정말 대선 기간에는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빠르게 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네. 저는 좀 정상적인 좀 수사가 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이 속이 정말 역겹고 맨날 우액우액하는 네. 게 저요 윤석열이 정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죠. 정말 집어넣지 않으면은요. 예. 저는 저 명태균이 건도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요 지금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라인, 심우정 라인, 또 한동훈 라인 다 자기네들의 목표가 다른데 이 검찰의 칼을 요렇게 저렇게 쓰고 있고 명태균은 어디도 되는 거예요. 나는 보험점. 오세훈도 있고 예.
홍준표, 이준석 다 있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한동훈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한동훈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김건희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뭐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저기에 앉아서 맨날 저 바깥에 있으니까 증인들에 대해서도 무언의 압력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판사 포함해가지고 뭐 이 모든 검찰이니 이런 데 대한 무언의 압력만 있겠습니까? 무언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온갖 데 전화 걸고 그다음에 네. 캐비넷 가지고 장난치고 이거 정말 이 검찰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군벌 카르텔을 정말 무서워했지만 거기는 정말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들불 같은 거고 이건 정말 암이에요. 정말 온 사방에 예. 그리고 이게 판을 가리지 않고 예. 그리고 특히 검찰은 하여튼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는 모든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하니까 예. 아 이거 정말 끔찍해. 아니 그러니까 전 요즘에 범죄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아니, 요즘 명태균 구속된 이후에 이제 석방돼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예. 말하는 거나 표정 보면 이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래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윤석열 표정 보십시오. 윤석열 와서 자잖아. 졸잖아요. 쿨 자잖아. 잠이 오냐고요. 글쎄 말이야. 그 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수사받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얼마나 위축받아야 정상입니까? 근데 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묻는 말에 답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요. 이게 기존 검찰을 전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또 청구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 그게 아니고 아예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 임시로 정권 딱 바뀌자마자 저는 상설특검 있잖아요. 네. 살라미로 의혹 하나당 저는 대응시켜가지고 1대1 매칭으로 상설특검 뭐 100개는 왜 못합니까? 100개 왜 못해?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로는 저 상설특검은 의혹 하나마다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다 해야 된다. 해서 아예 발본색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들어가서 뭐 중수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좀 병행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봄의 햇살님이 한덕수에 대해서 일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포츠 시간이죠 원래. 네, 슈퍼 시간입니다. 원래 박봉규 시간이 스포츠 시간인 거 알아요. 가장 많이 네, 터지는 시간. 맨날 뭐 누구 거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는 거 봤어요. 제가 아이, 2연승이거든요. 참. 제가 현재 2연승. 아, 그 결혼에 제가 빠를 받아가지고 뭐 축의금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마이TV에다 내시더라고요. 그건 좋은 일, 그건 좋은 네, 다 일이지.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뭐 1등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예. 한번.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제 이재명 후보죠. 후보 그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결을 넘겼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내일 재판이 심리가 열린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진짜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내일 심리를 한다는데 뭐 내일 심리하고 뭐 빨리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우선은 걱정하시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사법 불신으로 누적되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왜 전원합의체로 이거를 왜 회부를 했냐 하나하나가 다 의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사안은 저는 사안대로만 보면 예. 이거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럼 왜 전원합의체로 갔냐? 원래 대법원에는 부가 있어요. 소부가 있는데 4명씩 대법관들이 일치돼서 이제 의견을 내리면 예.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워낙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제 중대성이라는 의미가 사건이 중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아마 결론 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전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이미 항소심에서 이미 사실심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고 법리적으로도 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는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결론이 빨리 나오기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어진다. 왜냐하면 의견을 예, 내도 우리가 3시 얘기할 때랑 예. 6시 얘기할 때랑 다르죠. 12시 얘기할 때 또 얘기하면 다르고 다르죠. 이게 헌법재판소도 보시면 9명 중에서도 5대3 데드락설 걸렸을 때 예. 얼마나 국민들이 염려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명의 재판관 한 명이 회피했으니까 12명 중에서도 두세 명만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드락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정치 기소에 따른 1심의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이미 항소심에서 바로 잡았을 때 예. 이미 끝난 사안이다.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전 대법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구조적으로 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예. 괘씸해 하셔야 됩니다. 괘씸해야 된다. 조이대 조이대. 아, 괘씸한 사람이죠. 아니 예. 내가 또 왜 소리 하다 아니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기현이가 예. 지기현 판사가 저 말도 안 되는 망나니 짓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바로 잡아야 줄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더니 이건 뭐냐면은요. 예. 전원 회비차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이거야. 속도를 지금 왜 이상한 내냐? 거는 이례적이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뉴스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에요. 뉴스를 만들고 싶어 뉴스를 한다.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뉴스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쓸데없는 소리들 했잖아요. 뭐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는 운동, 상비원 안에 내야 아니면 2개월 안에 내야 되는 운동. 예. 나경원까지 나서 가지고 막 그런 거 주장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또 언론이 예.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1, 그렇죠. 2, 3, 4. 음. 뭐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시나리오 1, 시나리오가. 2, 3. 대선 후에 나왔을 때 뭐 1, 2, 3. 음. 이거를 만들 거리를 주는 거예요. 거리를 그러면서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재명은 역시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는 후보다. 이걸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괘씸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조이대 예. 저 사법 카르텔의 장꾀예요. 완전 그 이 장꾀를 예. 한 신문에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몇 자기네들 달 전부터. 그 카르텔끼리는 자기네들끼리는 계속해서 야 뭘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가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오히려 여론에 그렇죠.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헌재 때문에 거의 한 3주일을 가슴을 그렇죠. 끓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사법 카르텔의 일종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를 끓이게 만든 게. 대드락 그러니까 보도 이거를 내고. 대들락 보도 내고 언론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 순전히 저는 그런 잔머리 요즘 그런 보고 뭐 잔불 잔잔바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런 잔꾀를 내는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 수에 괘씸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괘씸해. 잔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은 머리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는 그게 통하진 않으니까 통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예. 저는요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예. 내란 국면에서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 사법부의 수장 조이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예.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정도 되면요 예. 내란행위 내지는 한덕수의 이완규 임명행위 이럴 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기현이라는 재판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전 이번에 전원합의체 넘긴 거에 그 잔꾀 중에는 요 부분도 하나 있다고 봐요. 원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예. 늘 경쟁 관계였거든요. 네. 마치 공수처랑 검찰이 경쟁하듯이 경쟁 관계였는데 우위로 보면 대법원이 항상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뒤쳐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째형 정도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마지 정도 되면은. 근데 이번에 탄핵과 내란을 겪으면서 예.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역전이 됐거든요. 대법원과. 그러니까 대법원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또 대법관들도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기의식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사실은 그냥 소부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걸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뭔가 본인들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런 주목도를 끌기 위한 전 그런 잔머리도 그 안에 좀 포함되어 들어있다. 있다. 그러니까 그건 괘씸하게 볼 부분인 건 맞죠. 괘씸하게 봐야 된다. 혼내야죠. 그럼요. 네. 괘씸한 거 그러나 혼내야죠. 이제 우리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런 거는 거의 전혀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없다.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그러실 보는 필요는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만약에 예, 지금 예.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합니다. 근데 예. 여기서 대법원이 가부간에 일단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예.
그 자체가 선거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자꾸 이제 불안하다 이상하니까. 올리시니까. 근데 네.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불안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 전까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해 괘씸한 주셨습니다. 것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괘씸하다. 괘씸한 건 맞죠. 괘씸한 정말 괘씸해요. 이런 괘씸한. 이 사법 카르텔, 아니, 사법 네. 카르텔, 언론 카르텔. 예. 맞아요. 정말 괘씸해. 좀 징글징글하죠. 그게 너무, 징글징글. 갈 때까지 구역질은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요. 저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 요새 관료 카르텔까지. 그러니까. 관료 카르텔까지. 조금 이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근데 마지막 관료 카르텔까지. 마지막 아우, 나 정말 발악으로 징글징글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징글징글한데 지금 최후의 발악이에요. 마지막 정말. 발악. 예, 최후에 마지막 할 수 발악.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거다. 거의 이제 새벽이 눈앞에 멀지 않다. 새벽이 곧 눈앞에 동이 왔다. 튼다. 저렇게 동이 봅니다. 튼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덕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료 카르텔로 똑같아. 관료 카르텔 넣는 거야. 아니 추대위가 아이고. 생겼어요. 추대위. 아우 징글징글. 21대 정말.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가 예. 출범을 알리고 예.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추대위가 이거 아닙니까? 뭐예요? 추한 대통령 권한대행 위원회. 추하다고 봐요 저는. 추하다. 추대위가 아니라 매우 추악하고 매우 추잡한 권한대행에 대한 뭐 위원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뭘 추대를 합니까? 추대를 하기는 지금 내란으로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니 이거를 이 추대위가 뜬다라고 하는 걸 예. 바로 전날부터 예.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고건, 뭐 손학규, 네, 김만복 들어온다. 그런 분들이 뭐 얘기가 이런 나왔죠. 사람까지 해가면서 막 그러고 어저께는 어저께 이제 10시 반인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플래카드도 조잡하게 짝이었거니와 예. 거기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대학생 위원장이래. 음. 딱 청년팔이 하는데 근데 얘기했던 그 언론 그 원로 정치인들은 아무도 안 없었어요. 나왔어.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순전하게 연기만 피우는 겁니다. 연기가 이건 뭐 정말 연기도 이상한 연기만 피우는 건데 이렇게 원로 오비팔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뢰가 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 손학규나 뭐 고건이나 예.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김만복은 더군다나 김대중 시대 국정원장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팔고 거기다가 대학생 위원장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저는 그냥 심하게 김건희 냄새와 사모님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잔꾀, 이것도 완전 잔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추대위니까 한덕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야 돼. 예. 그렇지만 한덕수하고 연락은 한대. 그 다음에 국힘의 위원들 예. 아무도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송일종 하나만 이름 뭐 왔던가 그랬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40-50명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대. 예. 이러고 띄운 연기만 계속 피우는 거예요. 연기만 계속 피우면서 저기 하는 예. 게 이거 왜 며칠 전에도 왜 국힘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저기 한덕수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네.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예전에 예. 윤 띄울 때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윤 띄울 때 이거 맞아요. 다 김건희 깔아야 다 김건희. 음. 아유 난 정말 김건희가 우리 저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예. 카르텔을 이용하고 예. 그 다음에는 홍보를 이용하고 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네. 언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론을 이용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끼치는 이 해악이 이 잔꾀 정말 플레이가 예.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이게 김건희 하나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거기 사모 카르텔도 있잖아. 저는 카르텔이 있어. 무속 알아요? 카르텔. 사모 카르텔이야? 예, 그 사모. 사모 카르텔. 둘 다 그 전물 좋아해요. 전물. 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쌀 이런 좋아해. 거 쌀 뿌려. 사모 며칠 날 해야 돼. 집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며칠 날 해야 되게 점을 보니까. 예, 나 아니 또 근데 집사님이 점을 좋아한다. 아니 근데 저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보는 게 아니 한덕수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하에서 가장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바지 총리 아니었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까지 해도 국민들이 좀 이렇게 동정할 만도 하잖아요. 네. 어르신 왜 이렇게 화장실까지 청소시키지? 그게 아니라 그럴만하다. 벌 좀 서라. 이 정도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악평일색이었어요. 예. 근데 이자가 내란에도 지금 동조했다라는 거 이제 수사받아야 되고요. 음. 더 나아가서는 대행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해가지고 탄핵까지 당합니다. 예. 그 헌재가 다 잘못됐다고 권한쟁이도 얘기했고 예. 또 심지어 이번에 복귀하고 나니까 이완규 예.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 그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또 헌재가 가처분으로 또 제동을 겁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거기다가 지금도 권한대행이면은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공정한 심판이어야 되는데 한덕수 제가 봤을 때 옷 벗겨보면 그 안에 빨간색 속옷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색깔. 예. 완전히 지금 속은 빨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속은 아니라고. 빨개요. 빨갛고 파래. 파란색도 있어요? 빨갛고 파랗고 필요할 때. 아 필요할 때.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은 운동의 심- 색깔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예. 시작하면은 시작하면은 또 바뀌어요. 기회주의. 있잖아. 아 기회주의.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선수와 아니 심판이 선수로 안 되지. 호루라기 메고 공차도 됩니까? 안 되죠. 옐로 카드 요 가슴에 품고 공차도 됩니까? 아니 아니 나는 무슨 추대위예요 추잡하게 아니, 말도 안 아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아, 우리가 뚜껑 열리네, 여기 진짜.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같은 사람도 총리 출신의 권한대행 같은 사람도 예.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자기는 출마 안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확하게 했어요. 양심이 왜냐하면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예. 자기의 미래가 도모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총리도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물론 속으로의 대통령 꿈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뭐 그렇지만 그럴 수 있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 예. 그게 관료의 표상이었거든. 음.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속으로 딴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정과 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한독수라는 친구가 완전히 3호 카르텔에 휘둘렸는지 윤석열한테 휘둘렸는지 아니면 내란에 정말 어디에 묶여가지고 그러는 건지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만 예. 아니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아무리 경제 관료는 사실은 조금 공정과 원칙에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긴 한데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일생을 관료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관료직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어. 여기서 나의 원칙은 어떤 겁니다. 더군다나 예. 이 사람은 한번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근데 여기까지도 내가 봐줄래. 나 근데 정말 못 참겠는 게 예. 지금 여기서 하나 카르텔이 더 들어오는 또 거야. 뭡니까? 친미 카르텔. 친미. 친미. 미국에 네, 지금 친미. 아니 이거 뭐야 친미 카르텔 난 진미채인 줄 알았네. 아니, 배고파가지고 오징어 무침인가 생각. 아니 친미. 나는 딴 거를 다 어떡하든지 간에 예. 나라를 왜 팔아먹으려고 드느냐 이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하고의 딜, 네. 관세 협정에 관련된 부분, 방위비에 관련된 거, 저기 알래스카 LNG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급속히 이런 거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누구 보냅니까? 최상목이 보내잖아. 맞아요. 친미 카르텔 아니야. 그거 미국에는요 지금도요 다들 우리가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친일파들은 뭐가 있을 거라고도 다 알잖아요. 근데 네. 친미라고 해서 그게 없지 않거든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네.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고강권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이거는 된다. 글씨만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카르텔 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알바끼 카르텔. 알바키하고 인사 알바끼 진짜 카르텔 큰 또 문제. 있습니다. 이거 큰 좀 문제입니다. 내란 이후에요. 음. 알바끼한 기관이 경찰, 음. 그 박현수 서울청장 음. 직무들이 똑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장, 예.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관, 그리고 이제 대검의 감찰부장. 뭐 이 요직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무수히 많은 쪽에 맞아요. 지금 알바끼, 지금 내란 엄청나게. 알바끼를 하고 있는데 맞아. 이 내란 인사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는 아이디어를 제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거 예. 우리 오마이TV에서 전 예. 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내란 알바끼 카르텔도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저는 5.18 특별법을 벤치마킹한 12.3 내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예. 이 알바끼 인사는요. 증거인멸, 내란 은폐 인사예요. 그리고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한덕수와 최상목 같은 자 아니면 박성재 이런 사람들 안가 회동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예. 막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의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부장도 거론되는 사람이 이영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거론되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면요. 5.18 특별법도 합헌 나왔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12.3 내란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야 제정해가지고요.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걸 기소로 확인하든 아니면 특조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 임명한 인사
예. 저는 원천 무효로 돌리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거 바로 만들어야 잡아야지. 된다. 지금처럼 있으면요, 그 사람들 3년 동안 임기 보장하고 다 냅둘 그렇지. 겁니까? 안 또 되지. 자른다 그러면은 무슨 블랙리스트니 그렇지. 나발이니 그러겠죠. 또 헛소리 할 거거든요. 저는 내란 알박기 인사 음. 반드시 특별법으로 원천 무효하는 거. 원천 무효해야 전 이거 된다. 꼭 반드시 야당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긴 한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합하면 이게 내란 카르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카르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보는 게 예. 사실은 우리가 친일파들 예. 우리가 저 벌써 이제 거의 1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 100년 전은 아니야. 이제 80년 전 음. 1945년부터 이 50년대 이 혼란 기간에 일어났던 일. 우리가 친일파들을 왜 청산을 못했어요? 그 친일파들이 다 친미에 붙어가지고 다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알박기 이 한 사람이 거죠. 다 같이 똘똘똘똘 뭉쳐서 서로 서로를 봐준 거니까 우리가 그걸 못했단 말이죠. 예. 그게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이 내란 카르텔도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완규 그거였지만 헌법재판관부터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사람들까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법제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발목 잡기. 예. 그다음 맨날 흥신소 같은 역할 뭐 이러면서 언론하고 해가지고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시간 끌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죄송합니다. 민주 정부가 예. 들어서면은 여기가 무능하다라는 걸 씌우기 위해서 또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뭔가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지금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근데 이게 이제 5.18 특검법 같은 거가 돼야 되는 거냐? 예. 하여튼 내란 특검에 관련된 이거는 부수적인 것까지 다 잡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전두환 사건과 똑같거나 더 심각한 게 네. 전두환 때는 그냥 반란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군의 문제 반란군의 쿠데타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이 소탕이 쿠데타가 쉬운데 아니고. 그때도 쿠데타 이후에 민주정부가 정리할 때 논리가 딱 뭐가 막혔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뭐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그 있었지. 논리로 막혀 있으니까 YS 대통령이 야 헛소리 하지 마. 5.18 특별법 만들어.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부터 싹 다 해결해 가지고 처리했고 그게 헌법재판소 갔는데 합헌 다 나왔습니다. 왜? 비상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예. 그럼 이번에 보십시오. 윤석열이 한 내란은요. 전두환의 내란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의 뒤통수를 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친위 쿠데타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가 내란의 연장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전, 내란 연장전. 이걸 끊어내려면 전 5.18 특별법보다 더 강력한 12.3 내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런 비상한 조치와 수단 없이는요. 이거 통상적인 방법으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정리 못해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제가 요새 윤석열 법정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요 윤석열 지금 이게요 내란에 관련된 법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재판부가 요만한 재판부 그냥 비리비리한 재판부야 유약하고 막 흔들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다 군인들뿐에 안 해요. 지금 보세요 내란에 관련된 사람이 군인들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뭐 비서실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아무도 안 들어가 있잖아. 예.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빠져 있고. 5.18 때는 이게 군사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나 이게 정말 스트레인지하게 보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스트레인지하게. 정말 이게 영어 너무 잘 들으시죠? 이상하다. 예. 스트레인지. 아니 이게 스트레인지. 너무나 이상한 일,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특검을 못 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상한 법정을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지. 예. 아 그렇지 않으면 근데 내가 예. 오늘 하다 보니까 예. 신인규 귀가 아프죠. 내 귀가 앞으로 혹시 신인규는 귀가 이런 아파요. 자리에 옆에 있게 있으면 되면 귀가 자리 아파요. 바꿔야 되겠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이크에다가 내 귀에다가 해. 이게 캔디도 아니고 내기의 캔디야? 내기의 고성. 내기의 고성. 고성. 여기도 예. 만만치 않아. 쌍고성인가요? 쌍고성? 쌍고성. 이 스테레오 여기도 타입인데 만만치 스테레오. 근데 저도 만만치는 않은데 내가 못 당하겠는데. 슈퍼챗 좀 근데 보내주시고요. 여기가 예. 더블 스테레오인데. 아, 예. 여기가 아, 목소리가 울려요. 예. 아니 약간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 내란만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 자, 두 분을 좋아하신 분들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아까 친미 얘기도 나오고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트레인지한 그래서 이제 영어 우리 김진애 영어에 백미가 있지 요새. 뭡니까?
트럼프가 한덕수에 대해서 한 말. 뭐라고요? They are kissing my ass. 아이고. 아니 내가 네. 평생 영어를 하면서 이 단어를 입에다 내준 적이 없는데 트럼프 덕분에 네. 야. 한덕수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kissing my ass가 뭔지. 네. 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맞아. 그건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 여기서 해석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아유 그렇게 보게 그냥 MIT에. MIT. MIT. MIT가 근데 원래 이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교죠. 우리나라에 MIT. 그 쓰는 법이 예.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써. 네, 맞아요. 그렇게 써요. 내가 어디 나왔다고? 매사추세츠 공대 MIT를 MIT. 원래 MIT라고 줄임말이에요. 안 쓰고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써야 되는데 네. 너무 웃기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최 그게 교수님은 공식적으로 저는 MIT 유니버시티 공대. 미네소타잖아요. 오브 미네소타. MIT. 저는 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고요. 미네소타. 근데 왜 미네소타가 아니야. 소타. 미네소타. 그냥.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줄 아세요? 예. 아니 그 아까 추진위원회인가 뭔 위원회? 추대협. 추대예요. 예, 추대위원회 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덕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하버드 나온 애들이 좀 University of Harvard거든요. 하버드 나온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 이준석도 하버드 이준석, 나왔다잖아요. 한동훈, 어떻게- 강용석 뭐 많죠. 한동훈이 하버드 나왔어요? 그뭐 로스쿨 뭐 어디 갔다 왔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찍고 어쨌든 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보면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아니, 뭐 그렇게- 박수영 유능한 박수영 아니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하버드 나온 사람은 보지만 정치인 쪽에는 그 가버먼트 스쿨에 네, 테니 스쿨에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하버드 나온 근데 그 가본 사람들이 사람이 유능하다고 많은데. 이퀄 되냐고요. 이퀄이. 아니 근데 하버드라는 자체가요. 예, 예. 제가 여기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하버드하고 MIT가 예. 같이 캠브리지에 있습니다. 맞아요. 보스턴에 그렇죠. 있는데 네, 우리가 네. 서로 경쟁하는 데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경쟁 못해요. 네. 하버드는 음.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대학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 패권에 대한 거고 미국의 패권이야. 음. 그것도 미국이 어떻게 하면은 세계의 패권을 가지냐. 예. MIT는 이제 좀 철학이 다르죠. MIT 철학. 인류의 평화, 야, 인류의 보편성. 인류의 번영과 야. 이걸 위해서 저 하는 MIT 마음에 거지. 드는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의원님 계셔서가 아니라 다음에 보편적인 게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봐. 왜 아니, 진짜 근데- 자기만 잘 살아요? 아니 근데 정말 하버드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200~300년의 철학이 다르네. 철학 네.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워낙이 로스쿨이 유명하고 또 네. 항상 이제 법학 쪽에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 패권을 차지하는 정치인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좀 지나쳐요. 저는 네. 그런 게 좀 싫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그런데 좀 영향을 좀 받게 되죠. 그런 게 싫어. 같이 있으면 네. 영향 그래서 받. 하버드 나온 사람 되게 내 재수 없어요. 아 이거 뭐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네, 느낌. 아니 그래서 일단 예. 이제 하버드에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는구나. 일단 의심부터 해. 저도 좀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의심해요. 의심부터. 내란 DNA가 있나 내란- 의심합니다. 저도. 내란대와 세계 패권대. 의심해요. 세계 패권대가 아니라 미국 패권대.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유능한 이런 얘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좀 한심한 하는 거예요, 평가죠. 진짜. 그거는. 야,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 코멘트도 마찬가지. 노 코멘트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긍정적 표현을 할 때 긍정하는 그런 얘기를 겁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신과 인터뷰하면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고 외신과 인터뷰를 또 한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외신하고 할 때는 네. 너무 얼굴이 네. 그 한덕수 정말 얼굴이 좀 구리잖아요. 근데 외신하고 할 때는 막 시 웃고 너무 얼굴이 좋아해. 펴요, 얼굴이.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어머 나 멋있지. 나 토익 잘 본다 이런 게 잘난 척. 나 900점이다. 저 그때 잼버리에 가서도 나 하버드 나왔어요. 외국에 아유. 나온 발음은 별로 잼버리에 안 좋으신 나와서 것 같던데. 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아, 자랑할 나 게 정말. 없어가지고 네. 자기 학교나 아. 자랑하고. 나 정말 창피해. 아우 아이고, 정말 좋은 촌스러워. 사람이 되세요. 뭐. 아우 촌스러워 정말. 아유. 아니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는 왜 네. 이렇게 자꾸 외신과만 인터뷰하고 외신에서 인터뷰할 때는 자꾸 애매모호하게 안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연막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신 자체가 정말 엉망진창이죠. 지금 한덕수라는 자는 정말 공직에 단 1분 1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처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뜻이 있는지를 입증해 보라고 하면요. 저 정말 오마이TV 끝날 때까지 제가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고도 넘쳐요. 네. 사유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서 외신 인터뷰를 지금 활용하는 것이고 뭔가 네. 본인이 어떤 글로벌 그
리더의 예. 이미지를 지금 좀 만들려는 하나의 일환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도 지금 본인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되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있는데 알래스카의 뭐 LNG 사업인가요? 그거 하는 것도 이건 엄청나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자기가 왜 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살살 뒤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우리가 아주 정말 조금 비상한 지금 전국에 지금 있다. 예. 근데 한 40일 있으면은 새로운 정부가 정말 영어 표현하면 리지티미트한 예.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굉장히 오래가는 이런 종류의 결정은 그 정권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국의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잘 들어서 예. 차기 정권에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게 지금 이 인테림 정부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오늘 영어 좀 합시다. 예. 액팅 정부거든요. 액팅이라는 건 잠깐 요거를 액팅만 예, 해주는 예, 거야 예. 대행으로. 예. 그거 해야 되는 거에 충실한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황교안이 했던 걸 저기 한덕수는 그것도 못해. 아 삐보 같아. 아 근데 정말 한덕수 대행 아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욕심이 국민들이. 욕심이 눈을 가리면 저렇게 눈을 어리석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그동안 나는요. 잘 숨기고 잘 살았네. 그럼 아니 잘 근데 숨겼네요. 이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관료들이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쭉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자기 선배고 내가 밑에서 수십 년 따까리를 해줬지만 저렇게 엉망인 사람, 그 속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대통령 한다. 왜 나는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정부에 있는 오래된 관료, 네. 총리까지 한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경우가 예. 야 저렇게 능력 없는 것들이 표 받았다고 저 대통령 짓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 왜 나는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했다. 그게 뭐가 되냐면은 예. 이제 그래서 되는 게 이무기가 되는 거지. 이무기 그런 이무기. 식으로. 이무기가 되다가 이무기가 이제 용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무기가 용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예. 용이 될 수 없죠. 예.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가 됐는데 4명이 추려졌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안철수가 이거 올라갔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뭐 아무래도 보수 쪽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좀 의외의 결과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3강이라고 하는 후보들은 뭐 당연한 결과인데 예. 사실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무리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심에서는 버림받았지만 당심이 좋아할 만한 뭐 드럼통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도 함께 이제 다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고 안철수 후보는 들어는 왔는데 들어오는 당내 기반도 없고 네. 이분의 메시지가 또 별로 힘도 없어요.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할 때는 그 메시지에 힘이 안 붙기 때문에 예. 뭐 최근에도 나경원 의원이 뭐 뻐꾸기에 비유하기도 했고 둥지만 옮겨 다닌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은 국민의힘 경선은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일단은 지금 결선에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 예. 한동훈, 김문수 요거를 놓고 아마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큰 변수가 되진 못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저는 어저께 아침까지도 예. 나경원이 4강에 들 그렇게 거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했는데 네. 결국은 했는데 저는 안철수가 1차에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저기 한 게 이제 나경원이 예. 정말 좀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한 게 나경원은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예. 사실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한독수를 가지고 어리석으면 눈이 탐욕에 눈이 네. 어리석어진 거라 나경원이 이번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탐욕 때문에 완전히 어리석으면 스스로 빠져버린 거 스스로 예. 망가지면서 아니 이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내내 두 사람한테 팽당했던 사람 아니에요. 맨날 얼마나 그 얘기 많이 했습니까? 대배도 못 나가고 린치 많이 당했어요. 린치. 린치 당하고 팽당하고 엄청나게 예. 했는데 그거 다 저기 하고 갑자기 윤심 먹겠다고 뭐 찾아가고 관저에 찾아가고 뭐 그다음에 헌재 비판하고 결국은 드럼평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나는 그 처음에 콜드플레이 가지고 예. 제가 왜 저러나 했더니 그 드럼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드럼 거라는 거 아니야? 그걸 왜냐면- 드림통이라고 하죠. 아니야. 드림통. 그 드러머가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죠. 드러머예요. 예, 그 콜드플레이 그 사람이 예. 막 비발라비다 할 때 예, 칠 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드러머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 얼굴을 대고 그게 자기가 네가 드럼통에 들어갔으니까 드러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너무 어그로를 끌어서 예. 저는 근데 그게
결국은 윤석열 효과가 망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경원 자체가 어그로를 끌었던 거 이상으로 윤석열이 너무 마지막에 어그로를 끌었어요. 윤호개인당, 예, 그다음에 이렇게. 신당 차린다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막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나경원이 나올 때 벌써 예. 한동훈을 포위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음. 라고 하는 거로 해서 아 이게 먹히겠구나 했는데 예. 윤석열과 김건희가 페이스 조정을 너무 잘 못한 거야. 너무 그 사람들은 이제 탐욕이 아니라 너무 예. 초조해져 가지고 예. 나 좀 버리지 마 이러면서 그냥 음. 하다가 그래서 아마 당이 이게 요번이 여론조사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긴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예. 야 저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윤석열 너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음. 이런 거는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귀에 들리는 거에 의하면 예. 원래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성범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아침에 들으니까 홍준표가 1위 했대요. 그건 근데 뭐 그건 이제 알 수가 밝히질 없어.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예. 아 그렇다고 네. 자기도 들었다고 아, 그러는 거 들었다고. 보니까 모든 예. 캠프가 다 유성범이야.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하는데 홍준표가 1위 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윤석열 효과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결선의 판도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훈 혼자 있을 때는 1대3 구조니까 예. 한동훈 후보가 포위가 돼서 탄핵 얘기를 많이 못 하게 됩니다. 셋이 예.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까지 오면요. 예. 토론회마다 이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음. 그럼 요게 이제 한 1, 2주 이슈를 덮겠죠? 음. 그럼 무슨 영향이 있냐면요. 예. 앞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덕수든 누구든 간에 음. 이게 단일화에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슈가 좀 잦아들어야 그래야 한덕수도 데리고 오고 뭐 빅텐트인지 빈텐트인지 구멍난 텐트인지 뭐 그걸 치는데 안철수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이제 탄핵과 관련된 찬반 논의가 집중되다 보면은 예. 그 여파 때문에 전 단일화 국면에서도 상당히 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서 보수 분열은 더 강해질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뭐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대 2가 됐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한동훈한테 유리한 거죠. 한동훈이 분명히 이제 2명 안에 들 거라는 게 확실해진 건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한독수가 만약 조금 더 뜨면 예. 내부에서도 야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되면은 절대로 단일화 이런 거 안 되니까 김문수한테 왕창 밀어주자. 몰아주자. 그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만약 한독수가 여전히 이무기 같이 보이면 예. 그냥 뭐 절대로 못 나올 이무기 같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 홍준표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아마 한동훈은 조금 룰루랄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강 안에는 들 것 같은데. 들죠, 보니까 들죠. 이강 안에는 확실하게. 나머지 들 한 것 명은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걸 그게 이제 모른다고요. 저도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네.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홍준표냐. 그러니까 단일화까지 내다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은요, 예. 이게 최종심이 아니에요. 재판으로 치면 1심 재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2심, 3심 가야 되니까 맞아요. 아마 저는 지금 뭐 경선 주자들도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 경선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 다음을 내다보면서 아마 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한덕수라는 변수를 놓고 예. 저는 좀 당원들이나 또 민심이 그렇게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면 한동훈은 들어갈 거다 마지막. 저도 한동훈은 후보에. 들어갑니다. 한동훈은 네, 이강에 그렇게 들어갈 보시는군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아마 당에서는 이럴 예.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국힘이나 여기도 완전히 그냥 윤석열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한독수를 미는 것도 예. 저기고 그리고 이게 잡혀 있는 게 사실은 윤석열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친윤한테 잡혀 있다고 봐요. 친윤이 자기네들 권력을 잡고 싶은데 윤석열도 이용하는 거고 한독수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쌍권총들이 정말 나쁜 XX들이지. 근데 아마 당원들은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하여튼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윤석열도 저기 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저 한독수하고 단일화하는 저기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김문수나 이런 쪽으로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이게 정말 만약 당권으로. 거꾸라지면 나중에 그 다음에는 당권에서 한동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얘네들이 맨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우리 정말 폭삭 망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한동훈으로서는 그래도 하여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조금은 생겼다. 아니 근데 저 국민의힘은요 이런 네. 자정이 불가능한 당이라서 한동훈이 대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당권을 다시 얻게 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이제 아마 분당이 저는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한 지붕 안에서도 지금 세네 가족이 모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친윤 그룹도요. 방금 뉴스 보니까 이철규 찐윤 아닙니까? 네. 이분이 또 홍준표 홍준표. 쪽으로 네, 합류했다래요. 그걸로 갔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친윤 호소인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겠지.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박수영, 성일종 이런 사람들인데 또 이런 사람들은 한덕수 밀고 또 김문수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예, 해주려고. 가만히 보면은 친윤들이 분화돼서 찐윤 그룹들은 홍준표한테 지금 붙어 있고 예. 친윤 호소 그룹들은 이제 김문수한테 가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친윤의 분화가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고 여기 이제 단일화 국면에서는 홍준표 쪽에 간 사람들은 예. 이제 한덕수랑 단일화가 안 될 거를 알고 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복잡한 좀 미묘한 그런 좀 갈등들이 앞으로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이 좀 될 걸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봅니다. 이제 신은기 변호사 곧 가야 되니까 김성훈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휴가를 갔다는 보도가 나왔죠.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직무대리에 안경호가 임명이 됐는데 김성훈은 명실상부한 무보직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김성훈이 휴가 내고 이광호 본부장, 경호본부장도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갔다 오면 이제 거취를 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사람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만둘까요? 뭐. 사의를 표명해서 받아주겠죠? 당연히 간둬야지. 진작 네. 벌써 간뒀어야지. 근데 뭐 한덕수가 어떻게 받아야 돼야 돼요? 되잖아요. 한덕수가 이걸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덕수가 처리할지 한덕수는 그 전에 간둘지 그것도 쭉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저기 하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 예. 아니에요. 사실은 차기에 예.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경호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까지도 그렇죠. 해야 해야죠. 되는 예, 유형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엄정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기도 예. 알바끼가 있는지 아닌지 지금도 직무대리가 누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민주당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경호처를 없앨지 예. 아니면은 뭐 경호처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쓸지 이거에 대한 거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은 대선 후보와 그다음에 차기 정부의 스타트하는 부분에 중요한 경호처 저기를 어떻게 만들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다른 거 뭐 할까 우리가 김승훈이한테 관심 있을 거 있어? 근데 저는 경호처도 이게 대대적인 수술이 당연히 필요한 예, 게 필요하다. 이번에 그 내란 국면에서요 예. 가장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곳이 경호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직무대리로 임명된 안경호라는 분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거든요. 서열 3순위 기획관리실장. 그럼 여기도 사실상 김성훈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경호처도 정말 이 내란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 말도 안 되는 행태들 국민을 위한 경호처가 아니라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했던 이 오욕의 역사를 어떻게 털어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전 이 논란도 전 이 부분도 논의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경호처가 또 경호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후보들에 대한 경호에도 혹시 좀 빈틈이 있거나 소홀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없잖아.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아마 이거는 좀 국민적 여론이 좀 지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벌써 3년 된 거거든요. 네. 김용현이부터 쌓아 올린 거란 말이지. 예. 그리고 그다음 제가 뭐 들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김용현이 있고 난 다음에 경호처의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2 부속실이 없는 대신에 예. 경호처가 실제적으로 제2 부속실 역할을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다 내부의 비화 아니에요. 예.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를 지금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내부의 감사와 이런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잠깐 조직을 홀드하고 경호 업무 자체는 경찰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생각은 하는데 예. 이거 자체가 지금 일단 마치 사병처럼 썩었어요. 왜 갈라고 제가 신인규 왜? 예.
뿅 하고 뿅 예. 뿅. 뿅 하고 신랑.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제가 신데렐라처럼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바이. 신기 변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다른 옆에 방송으로 가야 돼서. 네, 네. 어쨌든 네, 네. 자. 우리도 근데 거의 많이 끝내야 했잖아. 돼요. 예, 좀 이따 끝내겠습니다. 네, 네. 곧.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세 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네. 오마이 TV에서 TV에서 4시부터 4시에 라이브로 합니다. 토론회를 합니다. 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예, 예, 저는 예. 항상 예. 언더독들을 저는 응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이거예요. 예. 주자도 정말 대표 주자도 잘해야 돼. 잘해야죠. 90%를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 예. 이분도 물론 잘하고 지금 예. 뭐 잘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는 사실은 밑에 사람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정말 김동연 후보도 뭐좀 조금 좀 짜릿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쉬움이 있습니까? 김경수 후보는 뭐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보이시지 말고 음. 좀 왜냐하면 이거예요. 예. 저는 지금 솔직히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딴 거를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과연 이 내란 진압을 이 사람들이 잘 할까? 그다음에 두 개가 있잖아요. 내란 예. 진압과 예. 그다음에 민생 또 하나는.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근데 이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할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우리가 벽돌을 얹어줘야 되는데 특히 같이 뛰는 후보는 그 벽돌을 잘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솔직히는 지금 이제 다들 예. 이미 외신도 그렇고 또 경제신문들도 그렇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일부 조중동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다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과연 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들이 있어.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야 정말 5천 시대 돼? 줄까? 예. 주식 5천 시대 돼? 이거 그다음에 또 뭐 또 있다면서요? 음. 뭐가 돼? 5만 불? 5만 5만 불 불 되는 시대. 거야? 한동훈 너는 4만 불이라고 그랬다며. 저 째짜하냐? 5만 불은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예. 또 하나 있어요. 세계 5대 국가? 음. 빅 파이브 예. 뭐 저는 그런 거는 좀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 하여튼 그런 거가 있어야 국민들이 이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에너지가 막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특히 박근혜 때는 원래 본인 자신이 스스로 에너지가 없는 사람에서 푹 꺼졌고 예. 문재인 때는 처음에 좀 올랐다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확 꺼져 버렸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오면서는 그냥 완전히 모든 거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사회 에너지를 다 꺼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국고도 많이 안 남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힘든데 예. 이럴 때 희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뭐 오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희망을 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요새 요새는 제가 내가 별로 요새 사람들이 좀 이런 거예요. 예. 다 된 거 아니야? 아, 이런 그런 거에 분위기. 대한 예.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게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50% 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50% 넘게 나온다는 건 실제로 55% 넘어간다는 넘을 뜻입니다. 수 있죠. 근데 예. 여러분 이번에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투표율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야 예.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회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치지 맙시다. 정말. 알겠습니다. 요것만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공격을 하는 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90% 가까이 지금 종합해보면 89% 정도 되고요. 울산에서 90%가 넘었는데 그렇게 지지받는 게 공산당이라는 등 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선거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공산주의와 무슨 연관이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대체? 하도 공격할 게 없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요. 네.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도 그러는 거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요. 뭐 민주당이 예. 솔직히 DJ 이후에 이렇게까지 합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통합이 돼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예. 솔직히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랬습니까? 어디 안 그랬잖아. 많이 쪼개지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난 총선 이후에 이게 당원들 정말 당원 주권주의가 제대로 뿌리 잡으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축복을 우리가 지금 90% 당원들은 90% 이상이 저기 하지만 솔직히 당원이 이렇게 많으면은요, 당원이 민심을 끌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민심을 끌어갈 만큼 예. 우리가 굉장히 당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아이고 그쪽에서는 예. 할 말이 없어서 쓰는 말이 거야. 할 없었어. 말이 없어서 쓰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쓰는 거지. 너무 그거 가지고 뭐 화내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부러우면 그러겠어. 부러워서 그런 얼마나 거다. 부러워서 네. 그러죠. 근데 이럴 때 예.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도 하기 싫은데 저기 조금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문재인 정권이 탄생이 됐을 때 음. 탄핵 촛불 그 정신으로 탄생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얹어주면서 그때 지지율도 한 70%까지 가고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런데 당선은 40%로 됐지만 이걸 높으면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내부에서.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우리 민주당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한 거 근데 저는 뭐 근데 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지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저는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하면 야 니네들은 좀 한가하기도 하다. 정말 지금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행정 권력 장악하고 있지. 그다음에 의회에도 민주당이 172석 다수당이지. 예, 예, 예. 상당히 절대적인 다수당이지. 거기다가 사법에 대해서도 예. 앞으로 뭐 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꽤 많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야 우리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아니 예. 문재인 정부도 아마 애초에 예. 그때가 180석 했는데 180석으로 아마 정권을 시작했더라면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할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 못했잖아요. 초기에. 예, 근데 맞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까 내란 특검법도 얘기했지만 지금 법으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거의 정말 재원 우리가 의회 만들고 예. 그 헌법 만들고 새로운 정부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그때와 비슷한 심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70년 동안의 카르텔이 지금 그리고 특히 87년 이후로 있는 거에 카르텔들이 지금 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굉장히 힘있게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헌법에 대한 존중과 예. 그다음에 평화와 그다음에 인권과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거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 이런 거에 정말 잘해주기를 이제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서 다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유일하게 걱정하는 거는 예. 하여튼 경호에 차질이 없어서 그렇죠. 6월 3일까지 문제가 문제가 없도록 이것만 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저거 하지만 여러분들 세대 이거 들으시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음. 잘 살고 놀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신나지 않아요? 예? 나는 할 일 많을 그럼요. 때 너무 제일 신나.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1시 가야 됐는데 네. 아까 이제 홍보해 주신 것처럼 네. 오마이TV에서 오늘 4시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 세 분이 토론회를 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와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좀 정책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유익한 얘기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거기다가 뭐 예. 이것저것 다 얹어주세요. 그러면 또 다 예. 듣고서 예. 요새 민주당은 귀도 커져가지고 다 듣고서 저기를 합니다. 예. 잘해야죠. 자, 김진애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오늘 예. 자 예. 두 사람을 대타했습니다. 예. 두 박정호 사람한테- 예.
최진봉 예, 두 사람을 알겠습니다. 대타에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두 감사합니다. 몫으로 하느라고. 자, 박정호의 핫스팟이신데 오늘은 최진봉의 핫스팟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이 원래 나오시는 날인데 지방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오늘 출연을 못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9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를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